장마가 시작된 늦은 오후였습니다. 박말수는 반찬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와 부엌 테이블 위에 종이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장부와 영수증들 사이에서 낯선 흰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뜯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진료 영수증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윤세진 12주차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물컵을 꺼내며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세진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문틈으로 며느리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세진은 펜을 들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영수증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야? 세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손에 든 종이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어? 12주나 됐다며. 세진이 일어나며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들어볼 게 뭐 있어?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애까지 가져. 말순이 세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세진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 밥상이 뒤집히며 된장국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고양이가 놀라 창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옆집 창문이 열렸습니다. 이웃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 일어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이야기해요. 진정하라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말순이 세진을 밀어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세진이 방에 들어가 집 몇 개를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휴대폰, 지갑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요? 나가라고 했잖아. 말순이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말순은 뒤에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 망설였습니다. 화면에 아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세진이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다시 끊었습니다.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세진이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세진이 작은 종이에 서울이라고 적어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진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도윤이 회식장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진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그릇과 흘러내린 국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인터넷에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군가 창문 너머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국정원 부장 딸이래요. 진짜인가요? 확실한 정보예요. 조회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국정원 청사에서는 감찰실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윤성아 부장에게 올라갈 보고서였습니다. 윤성아는 자택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슨 일인가? 따님 관련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윤성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본부로 와주십시오. 윤성아가 옷을 챙겨 입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 시각 세진은 검은색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진이 배에 손을 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운전사가 백미러로 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안전한 곳입니다. 차량은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강도윤은 회사 인사팀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정 문제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무기한 휴직 처리합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언론에 나온 거 모르세요?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윤이 책상을 정리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와이프가 국정원 딸이래. 진짜 대박이네. 시어머니가 폭행했다더라. 도윤이 짐을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골목 입구부터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방송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 잠깐만 이야기해 주세요. 부인은 어디 계신가요? 시어머니의 폭행이 사실인가요?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도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집 안에서는 말순이 창문 커튼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돌덩이와 욕설이 적힌 쪽지들이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모여서 웅성거렸습니다. 복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 며느리가 정말 국정원 딸이야? 그런 것 같던데요.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그럼 우리 말순이는 어쩌려고. 복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말순 씨와 친하신 분 계세요?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할 말 없어요. 복례가 돌아서려는데 실수로 입이 열렸습니다. 딸이 국정원 사람이라더라. 기자가 눈을 번쩍였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복례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말한 거예요. 기자가 복례를 따라다니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국정원 본부에서는 윤성아가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신분 노출로 인한 보안 위험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현재 3단계입니다. 병원 기록 접근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병원 서버에 비정상 접속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윤성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접속을 시도했나? 추적 중입니다. 서준호 요원을 배정했습니다. 서준호가 일어나며 보고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번호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즉시 추적하도록 해. 네, 부장님. 서준호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세진이 침대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태아 상태는 정상입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세진이 작은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비밀 속에서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연락할 가족이 계신가요?
세진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에게도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각 국정원 보안팀에서는 익명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메일에는 세진의 병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세진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건가? 오늘 오전 같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확인되나? 추적 중입니다. IP 주소가 해외 서버를 경유했습니다. 감찰팀장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최강문 계열 서버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윤성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강문, 그놈이 움직이고 있구나. 조치하시겠습니까? 일단 감시만 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집에서는 도윤이 밤마다 세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계속 통신 중 멘트만 나왔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걱정된다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세진이가 연락했어? 아니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말순이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도 몰랐잖아요. 세진이가 그런 집 딸인 줄. 그래도 손을 대면 안 됐는데. 도윤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면 될 거예요. 사과로 되겠어? 우리 집은 이미 끝났다고. 말순이 인터넷 기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검색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악플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장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가게도 못하겠어. 서준호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진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 서준호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정원 보안센터는 분주했습니다. 기술진이 모니터를 보며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봉투 속 문서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윤성아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 내부 해킹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가 했나? 로그 기록에 최강문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윤성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최강문, 그놈이 직접 나섰구나. 감찰팀장이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과거 국정원 외주정보관리팀 대표였습니다. 5년 전 보안사고로 해임됐죠. 지금은 뭘 하고 있나? 해외 IP를 이용해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돈을 받고 가짜 기사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윤성아가 감찰본부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즉시 전담팀을 꾸려라. 내부 공모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 네, 부장님. 그 시각 창고에서는 말순이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가 도시락을 들고 와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아, 이거라도 먹어. 고마워. 근데 복례야. 왜? 어젯밤에 어떤 기자가 찾아왔어. 말순이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가인 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양심 고백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했어. 복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기자들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잖아.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가인이 카메라를 든 스태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한가인입니다. 말순이 일어나며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괜찮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한가인이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이러시면. 복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가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오해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말순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인이 질문했습니다. 며느리분을 내쫓으신 이유가 뭔가요? 임신한 걸 숨겼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하신 건 사실인가요?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분이 국정원 부장 딸인 걸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촬영이 끝나고 한가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인터뷰였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9시 인터넷에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국정원 부장 딸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말순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영상 후반부였습니다. 한가인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윤세진 씨는 어린 시절 유괴 시도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국정원 간부 딸 유괴 미수 사건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수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정치권 음모 아니야? 국정원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피해자네. 국정원에서는 긴급 삭제 요청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백 개의 복제본이 생성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세진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세진이 TV를 끄고 창문 커튼을 닫았습니다. 서준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어디로요? 더 안전한 곳으로. 제 과거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 유출이 심각합니다. 차량을 3대 준비했습니다. 세진이 짐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부장님은 대응하고 계십니다. 윤성아는 그 시각 감찰본부장을 불렀습니다. 이번 유출은 내부 공모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부장님, 감찰본부장을 교체한다. 즉시 사표를 내라.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감찰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최강문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어디 있나? 해외 서버를 통해 암호문을 송신하고 있습니다. 윤성아가 보고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다음 타깃은 시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놈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거지? 그때 다른 요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장님, 강도윤 씨 차량에 위치 추적기가 부착됐습니다. 뭐라고? 차량 하단에서 발견했습니다. 소형 GPS 장치였습니다. 윤성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놈들이 사위까지 노리고 있구나. 보호 조치하시겠습니까? 당장 경호팀을 보내라. 도윤의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도윤 씨, 부인과 연락되세요? 시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국정원 아니야? 남자 중 한 명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도윤 씨죠?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도윤이 당황하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말순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국정원입니다. 보호조치 차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보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전화나 접촉이 있었나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었는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요원이 명함을 건네주고 나갔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위험하다는 거야?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걱정 말라고?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건드렸다고 이 난리가 났잖아. 그 시각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표 확인. 언제든 실행 가능. 폭풍 같은 보도가 이어진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대신 국정원 본부를 찾았습니다. 정문 앞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윤 씨 맞으시죠? 윤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윤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성아의 사무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뭔가? 과거 저희 회사가 국정원 외주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때 최강문이라는 사람과 계약했었습니다. 윤성아가 파일을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문서에 뭐가 적혀 있나? 병원 서버 관리 업체가 최강문 계열 회사였다고 나와 있어요. 윤성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놈이 처음부터 세진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아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즉시 수사팀 회의를 소집해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 도윤이 일어서려는데 윤성아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이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세진이는 괜찮은가요? 걱정 마.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복례가 말순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어디 갔대? 기자들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냐? 불쌍하게 됐네. 복례가 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혹시 봤어요? 창고에 있지 않아? 거기도 없던데요. 복례가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공중화장실 근처 벤치에서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아. 복례가 달려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뭐해? 복례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말이야? 기자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 내가 직접 나서야 할까? 복례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나서면 안 돼. 그런데 이대로 두면 세진이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아니야, 복례야. 내가 직접 말해야 해. 말순이 일어나며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방송국에 가볼 거야. 복례가 깜짝 놀라며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미쳤어? 혼자 가면 어떻게 돼?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두 사람이 시장을 나섰습니다. 보호소 근처 예배당에서는 세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태아의 심박을 들으며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겨낼 거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이 돌아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원 협력요원 박미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박미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세진이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와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진 납치미수 사건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에 대한 건가요? 그때 당신은 7살이었어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세진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호대상 코드명 SAFE-7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SAFE-7이었다는 건가요? 네. 그때 제가 구출 작전에 참여했어요. 박미현이 세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어요.
어떤 희생을요? 승진도 포기하고 위험한 임무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당신이 평범하게 살길 원하셨거든요. 세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어머니가 될 텐데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방송국 앞에는 말순과 복례가 서 있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커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례야,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거 아냐?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예약을 해야 하나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복례가 경비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세요. 경비원이 말순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혹시 박말순 씨?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방송국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부 기자 김상훈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요. 무슨 내용으로요? 말순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사과하고 싶어요. 김상훈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작은 회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카메라 몇 대와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순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복례가 뒤에서 힘을 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말순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잘못했어요.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셨나요? 임신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손을 댔습니다. 며느리분이 국정원 부장 딸인 걸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순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진아,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생방송 화면에 말순의 모습이 전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성아가 사무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세진은 예배당에서 받은 봉투의 내용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보고서에는 아버지의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세이프 7 보호 명령 해제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세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이. 보호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세진이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하나,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시각 국정원에서는 도윤이 감찰팀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문건들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최강문을 잡을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내부 공모자도 색출할 수 있어요. 윤성아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고생 많았네.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놈들을 잡을 수 있겠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곧 가능할 거야. 경찰서에서는 말순이 자진 출두했습니다. 조사관이 조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머리채를 잡고 밀쳤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저를 처벌해 주세요. 조사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벌을 원하신다고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복례가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말순이 불쌍해요.
그래도 잘못은 인정해야죠. 너무 과하게 몰아가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본 후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말순이 용기 있더라. 사과하는 모습이 진심 같았어. 우리도 너무 심했나? 한편 방송국에서는 한가인이 사과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실에서 원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보도한 내용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PD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면 당신 커리어 끝나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시청률도 잘 나오는데 왜 굳이? 한가인이 PD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시청률 올리고 싶지 않아요. 국정원 본부에서는 윤성아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윤성아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명예보다 한 가족의 진실이 중요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가요?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있지만 공적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따님의 안전은 괜찮으신가요?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최강문희 은신처에서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최강문이 노트북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데이터 삭제, 빨리. 늦었습니다. 나오세요. 문이 부서지며 특공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최강문이 체포되는 순간 노트북 화면에는 여러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진의 의료정보, 조작된 기사 원본들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서준호가 현장에서 윤성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체포 완료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나? 모든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내부 공모자 명단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성아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세진에게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호흡 깊게 쉬세요. 세진이 손을 꼭 쥐며 버텼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네, 정상입니다. 병원 복도에는 경호팀이 배치됐습니다. 서준호가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1층 클리어, 2층 이상 없음, 수술실 앞 대기. 윤성아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분만실 앞에 섰습니다. 도윤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윤성아와 마주보며 악수했습니다.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새벽 7시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도윤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성아가 병실 창문 너머로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기가 세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출생신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아기 이름은 뭘로 하시겠어요? 도윤이 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안이요. 강이안. 무슨 뜻인가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라는 뜻이에요. 세진이 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윤성아가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강문 체포 소식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론 조작 일당 검거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윤성아는 딸과 손주가 이제 안전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병실에서는 세진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안아,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셨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출산 한 달 후 평화로웠던 일상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세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안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세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도윤이 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제 수술해야 하나요?
가능한 빨리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 관계자가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세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려는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외부 접근 시도 감지됐습니다. 보안 요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각 인터넷에는 새로운 기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비자금으로 치료받는 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창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치료받나? 특혜 아니야? 또 조작된 기사 아닐까? 세진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도윤이 휴대폰을 빼서 꺼버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 이한이만 생각하자. 윤성아는 국정원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또 정보 유출이 일어났나? 감찰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에서 의료정보 일부가 새어나갔습니다. 최강문 잔당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유출자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윤성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모든 통신을 차단해라. 서준호가 병원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수상한 차량 세대를 발견했습니다. 번호판이 모두 가짜였습니다. 본부에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즉시 차량 추적하세요. 한편 도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최강문 조직 잔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저희를 노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내와 아이는 괜찮을까요?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말순이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을 굽고 나물을 무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복례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벌써 시작했어? 손주 수술비를 모아야지. 병원비는 보험 처리되는 거 아냐?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복례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견하다.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로 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반찬을 샀습니다. 말순 씨, 힘내세요. 손주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말순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가인은 방송국에서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는데 왜 삭제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예요. 하지만 관심이 높잖아요. 한가인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관심이 높다고 가짜 뉴스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한가인이 사직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만두겠습니다. 편집장이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한 번 실수했어요. 2번은 안 합니다. 윤성아는 감찰 보고서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내부 유출자가 자신이 신뢰했던 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과장을 즉시 체포해라. 네, 부장님. 놈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흘렸는지 조사하고. 그때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장님, 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윤성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발전기실에서 폭발이 있었어요. 전력이 끊겼습니다. 세진이와 아이는 수술 중이었는데 윤성아가 재킷을 집어들며 뛰어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수술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의료진이 손전등을 켜며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세진이 수술실 밖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한이는 괜찮겠죠? 도윤이 세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을 믿어. 서준호가 발전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와 화염 속에서
폭발 장치를 찾았습니다. 이거다. 손이 데이는 걸 무릅쓰고 전선을 끊었습니다. 비상전력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가 방송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놔두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시위예요? 아기가 아픈데 그냥 놔둬요. 누구신데요? 말순이 친구예요. 이제 그만 괴롭혀요. 복례의 절규가 뉴스로 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6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윤성아가 도착해 복도에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범인은 잡았나? 아직 도주 중입니다. 전력 복구는 90% 완료됐습니다. 새벽 3시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수술 완료됐습니다. 세진이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이한이는 괜찮아요? 네, 성공적이었어요. 도윤이 세진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윤성아가 창문 너머로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부상당한 팔을 붙잡고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범인 체포했습니다. 고생했어. 최강문 잔당 마지막 한 명이었습니다. 윤성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병실에서는 세진이 작은 이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에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지만 숨소리는 고른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겨냈구나. 도윤이 세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든 일은 이제 끝났어. 창밖으로는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폭발 직후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준호가 발전기실에서 나오며 팔을 감쌌습니다. 화상을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전력 연결 완료. 수술실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의료진이 안도하며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도윤은 수동 펌프를 돌리며 이안의 심박을 도왔습니다. 땀이 온몸에 흘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윤성아가 현장에 도착해 즉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전력을 수술실에 집중 공급해라. 네, 부장님. 병원 전체를 봉쇄하고 수색하라. 복도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국정원 보안팀은 폭발범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용의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도주한 게 확인됐습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추격팀 배치. 한편 경찰은 최강문 조직의 남은 멤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 창고에서 마지막 아지트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다. 나와라. 창고 안에서는 3명의 조직원이 컴퓨터를 파기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삭제 완료했나? 아직 30%밖에. 빨리 해.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조직원들이 체포되며 컴퓨터와 서류들이 압수됐습니다. 방송국에서는 한가인이 직접 고발자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원고를 읽었습니다. 제가 보도한 기사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화를 내며 말렸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 아닙니다. 끝까지 하겠어요. 한가인이 화면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생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며 여론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안의 심장을 정밀하게 봉합했습니다. 심박이 안정됐습니다. 혈압은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말순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말순아,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서준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체포 작전을 계속 지휘했습니다. 무전기를 붙잡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용의자 위치 확인됐나? 주차장 B3에서 포착됐습니다. 포위하고 검거해라. 지하 주차장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이 차량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출구가 모두 막혔습니다. 그만 나와. 포위됐다. 결국 범인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강문 조직의 마지막 멤버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나? 돈 때문이야. 서준호가 범인을 넘겨주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새벽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세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괜찮은가요? 네, 완벽합니다. 이한이는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도윤이 세진을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윤성아가 복도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지키는 건 모든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개인적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공과 사는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호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중에 도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도윤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서준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붕대를 감으며 말했습니다. 깊은 화상이에요.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서준호가 창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이한이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진이 아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졌구나. 말순이 병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례가 등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말순이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말순이 이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구나. 정말 예쁘다. 만져보세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한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네. 할머니를 알아보나? 복례가 뒤에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윤성아가 병실에 들어와 따뜻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최종 검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한이 상태는 완벽합니다. 며칠 후면 퇴원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사건이 종결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세진과 도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이한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한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세진이 이한을 안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이한아, 여기가 우리 새집이야. 이한이 햇살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자. 시장에서는 말순이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이한의 돌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손주 정말 예쁘네요. 건강하게 컸어요. 말순이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잘 자라고 있어요. 복내가 가게로 들어와 말순을 도왔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는 것 같던데? 그러게. 사람들이 많이 와줘서 고마워. 그때 일로 오히려 더 유명해진 것 같아. 두 사람이 웃으며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윤성아는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개 한 마리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핸드폰으로 세진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안이 잘 지내나?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한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도 건강하세요. 주말에 놀러 와요. 윤성아가 미소를 지으며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아보자. 한가인은 방송국을 그만두고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실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며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언론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습니다. 나레이션을 녹음하며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저 역시 진실보다 화제를 쫓았습니다. 그 결과 한 가족이 고통받았죠. 작업을 마치고 나와 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진 씨, 한가인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괜찮으시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좋아요. 서준호는 민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위기 대응에 관해 강연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보안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공적 임무 사이의 균형이었어요. 팔에는 아직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서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내는 여전히 상인의 총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내 씨, 말순이네 반찬 맛있더라. 그러게요. 요즘 정성이 달라요. 손주 생긴 후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복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집이 이제는 정말 웃어요. 주말이 되자 세진과 도윤이 이안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안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이안이구나. 많이 컸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세진이 말순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말순이 나와 이안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이안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웃었습니다. 엄마같이 웃네. 세진과 말순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 새 직장에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여보, 이안이가 첫걸음마 곧 뗄 것 같아. 정말? 빨리 보고 싶다. 아빠가 기다린다고 해. 세진이 윤성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내일 오세요. 이안이가 걸음마 연습하고 있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당장 갈게. 그 다음 날 윤성아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안을 위한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이걸 신고 첫걸음마 하자. 이안이 할아버지를 보고 팔을 벌렸습니다. 윤성아가 손주를 안고 뜰에 나갔습니다. 이안아, 할아버지한테 와봐. 이안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왔습니다. 성공!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식사 때 윤성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죠. 가족의 힘이었어. 세진이 이안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너머로는 시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하나, 세상은 때로는 힘들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말순이 설거지를 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에서 김치 볶는 냄새가 났습니다. 가게 앞에는 벌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세진과 이한이 그 골목을 지나가며 반찬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순이 가게 문을 열고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한이 할머니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만 남았습니다. 세진이 이한을 안고 집으로 걸어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겨냈어. 그리고 더 강해졌지. 마을 어귀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마 같은 시간도 끝내 마른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매일의 밥짓기와 아이의 숨, 서로를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그 자리를 채운다. 누군가는 책임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사과로 다시 걸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국 우리를 서로에게 데려다 놓는다. 이제 이안의 걸음처럼 느려도 단단한 하루들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도 이런 작은 빛이 오래 머물길 바란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